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강한 매수세를 앞세워 전일 결국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3,000포인트를 찍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뭐 단기 과열 급등에 대한 부담도 존재를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의 3,000포인트를 또 2차 머니무브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도 시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시기 힘드셨죠, 오늘? 그 일찍 나오니까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맞아요. 네, 출근길 준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조심히 출근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주식의 대중화 시대인 것 같아요. 재테크 중심에 서 있는 이 주식 어떻게 동참을 하면 좋을지 뭐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대로 또 주식 경험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가 상담 전화를 열어 놓는 겁니다. 뭐 매매 기준, 매매 전략에 관해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저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4875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또 어떤 시장 얘기를 풀어주실지 조성호 과장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000포인트는 보았는데 점점점. 네. 고민이 좀 많죠. 네. 네. 아, 그래요. 뭐 요즘 주식의 대중화. 사실 뭐 어제 뭐 뉴스에서도 보는데 이제 뭐 그 온라인 전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신규 계좌가 4만 개씩 막 개설이 된다. 키움증권. 예. 네. 뭐 그러고 있고 저희 DB금융투자도 좋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DB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3,000은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낙관론과 이제 약간 고점론이 좀 팽팽해지는 그런 좀 양상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비관론자가 지금 소리를 크게 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관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여러분 퍼스트클래스 처음 인사드렸을 때 약간 좀 고점 종목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그런 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는 심리가 있고 이미 이제 3,000을 봤기 때문에 지금 성급한 사람들은 4,000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많이 올랐다 이제 빠진다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시장은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또 영원히 빠지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시장은 어쨌건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2배 이상 오른 시장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네. 일단 3,000은 보았어요. 3,000은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어제 장중에 3,027포인트까지 아침에 일찌감치 뭐 기록을 했는데 일단 뭐 3,000을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면 되었다라는 좀 그런 심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장막판에 좀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좀 매물이 많이 좀 쏟아지기는 했는데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라는 점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네.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하루만 코스피 6,700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무려 1조 3,700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합쳐서 지금 2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걸 개인이 다 사버린 거죠. 아니 뭐 좀 3,000에 가까워지면서일수록 계속 예. 그쪽에서는 던지고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초 3일 동안, 연초 3일 이제 지금 새해 들어서 지금 3거래일 지났잖아요. 그런데 네. 연초 3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를 8천억을 팔았고 기관은 무려 3조 1천억을 팔았는데 네. 이걸 다 개인이 3조 7천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수가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뭐 누가 사든 뭐 이후야 뭐가 됐든 뭐 오르면 장땡이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어찌됐건 뭐 비이성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일단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서 나쁠 건 없는데
개인들만의 수급으로 이렇게 3천이 달성이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외국인이 3일 동안 기관에 비해서 코스피를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지는 않죠. 뭐 8천억 정도니까. 그런데 연초 3일 동안 선물을 무려 1조 7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방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대해서 상방보다는 하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건데 요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공매도가 지금 3월 15일까지는 지금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쨌건 뭐 코스피 약간 하방에 베팅을 하려면 사실은 공매도가 가장 좀 즐겨 쓰는 그런 기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선물 매도 쪽을 좀 활용하는 좀 그런 모습인데 이마저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 강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환율 한번 볼게요. 네. 환율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3천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환율은 코스피 3천에 저는 어울리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80원대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80원을 살짝 이탈하나 했더니 다시금 1,080원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환율의 저점을 보게 되면 1,060원대, 심지어 1,050원대. 저는 그러니까 제 계산상으로는 코스피 3천이라면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환율이 좀 내려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셈이 맞다라고 보는데 환율은 생각만큼 안 떨어지는데 지금 지수만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와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자 개인의 매수세에서 3천은 달성이 됐지만 다시금 이제 외국인이 개인의 이제 매도를 받아주면서 다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오른 상황에서 또 개인이든 기관이든 또 다시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주는 이걸 그러니까 랠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탁구 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랠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랠리가 바로 이런 개념인데 그럼 이게 이제 펼쳐지려면 역시 이제 환율을 봐야 되고 그럼 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금 미국의 변수 하나가 있죠. 조지아주 상원 선거. 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상원을 장악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다 나왔네요. 외신을 통해서. 간밤에 네. 뉴욕 증시의 또 흐름도 이걸 반영했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왜 조지아주 선거를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했는지를 네. 한번 요약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상원을 조지아주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먹으면서 속된 말로 이제 블루웨이브를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다 장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다 구성 보니까 모두. 이제 이게 사실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사실 네. 어느 쪽이든 시장이 그냥 이쪽에 그냥 걸어버리자면 걸릴 수 있는 논리기는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민주당이 모두 석권을 하면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실행했을 때 보다 이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제 집행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다우 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다우 지수는 여러분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경기 대표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인덱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이 더 장악을 했을 때는 이제 법인세 인상 등의 이제 그 기업 규제 쪽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제는 지금 기술주 쪽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어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간밤에 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쪽의 시나리오가 이제 전개가 돼야 되냐면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둔화되거나 순매수로 전환되는 거면 좋고 그게 아니라 환율이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가지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시도가 나와야 이제 3천 이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뭐 지수가 다시 3천을 찍느냐 이거 굉장히 남편적인 거예요. 아니 3천이든 2,990이든 네. 뭐 내 종목이 올라야 되고 내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오늘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 그리고 이제 환율 요 두 가지를 보시면은 다시 이제 3천을 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오늘 네.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석권을 하게 됐는데 뉴욕 증시가 또 영향을 받았고 오늘 이제 또 국내 증시에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황뿐만이 아니라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매 기준과 전략을 또 많이 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027-4875로 전화 주셔서 좀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을 네.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뭐 AP 시스템 앞서서 이제 이창원 제가 연구원이 되게 소개해 주셨는데 감사드려요. 네, 네, 많은 또 네. 투자자분들이 조성호 과장님 종목이기도 한데 저희가 뭐 조금 그런 더 얘기를 아래서 해주셔서. 잡았죠. 예, 아무튼 네. 뭐 이제 올라갈 때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좋게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제가 네. 노리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짜릿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좋게 봐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멘스 같은 경우에 굉장한 짜릿함을 느꼈고 또 PI 첨단 소재. 근데 AP 시스템도 어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어제 제가 정규 편입 종목으로 이거 나오고 있는 이거 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의 베스트 수익률의 탑 5가 죄다 뭐예요? 제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시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쪽 애들이 다 석권하고 있네요. 그죠? 공교롭게도.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뭐 저런 이제 그 간판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 간판이 언제나 영원히 걸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을 준비할 거고. 이 인바디 얘기를 또 해야 그렇죠. 돼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인바디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제가 뭐 디스플레이 섹터를 부르짖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10년 동안 부르짖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요 다음엔 또 무슨 또 밥상을 차리고 무슨 반찬을 해야 되고 무슨 메뉴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데 어제 인바디도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은 어제 뭐 나름대로 또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힘을 발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어제 거래량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전 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특징을 하나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3일 동안 그렇게 팔아 제쳤는데 인바디는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포착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나침반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꽉 물려 있는 종목 이 포트를 재정비하고 전열을 재정비를 하셔야 이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많이 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상담 신청이 들어온 내용들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네, 오늘 이제 포트 구성, 이제 현금과 종목을 네.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리고 1월 효과와 더불어 지금 과열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상담 신청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그래야죠.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